2차전지 관련된 악재는 여기서 더 나올 악재가 없기 때문에 악재가 쏟아지는데 주가가 하방을 견지한다. 그러면 여전히 2차전지는 다시금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될 확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 장 끝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찍으러 왔습니다. 여전히 저는 시장은 계속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언제든 폭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큰 조정에 대비해서 현금을 확보해 두시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야구 선수들이 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치기 가장 좋은 공에 배트를 휘두르듯이 우리 투자도 항상 투자와 관련된 정보와 경험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좋지 않은 투자 상황에 투자할 대상이 너무 비싸졌거나 투자할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때는 투자를 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타이밍에 투자를 하시면 확률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가져온 거는 투표해 주신 종목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던 삼성 SDI를 말씀드리고 삼성 SDI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2차전지 배터리와 전기차 현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내용이 많아서 부지런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두나 우려해도 뚜벅뚜벅 간다. 기아 캐딜락. 기아 전기차 신차 공개 맞불. 수요 두나 직격탄하던 K배터리 하반기에는 반등 노린다. 삼성 SDI 올해 투자 규모 상당 수준의 증가. 최소 유일하게 국내 3사 중에 6조 이상의 투자를 밝혔고요. SK온 부회장 배터리 캐즘 위기 6토끼 잡을 기회. K배터리 3사 위험 분산 전략. 미 보조금 받는 전기차의 70%가 K배터리 쓴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준비 끝. 삼성 SDI 중국 전기 자전거 박람회에 나섰고요. 삼성 SDI도 영업이익 29% 뚝. 캐즘의 배터리 3사 부진했지만 삼성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 SK온보다 압도적으로 1분기 실적이 매출과 이익의 그 감소폭이 가장 적었고 가장 선방했습니다. 북미 시장 잡아라 중국 가격 공세, 한국은 해외 생산 구축 착차, 배터리 업계 불황에 더 돋보이는 삼성 SDI의 깜짝 성장세, 공격 투자로 위기 극복, K배터리 하반기 분위기 반전 나선다. 니켈, 리튬 연중 최고값 갱신하고 있죠. 하반기 실적 청신호. 요 기사의 원문은 꼭 읽어보시고요. 배터리의 수출 물량이 줄었다고 해서 전체 배터리 3사의 배터리의 출하량이 줄어드는 게 아님을 절대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삼성 SDI의 헝가리 궤도 공장 배터리 생산이 전체 생산의 7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국내 공장보다 해외 헝가리 공장, 미국에 앞으로 양산될 인디애나 코모도 공장이 훨씬 전체 삼성 SDI 출하량 캐파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 출하량 국내에서 나가는 게 줄었네, 수출이 안 되네, 그렇게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증권사에서 밝힌 하반기 배터리 업계 4대 반등 요인. 첫 번째, 장기 성장. 배터리 수요 전년 대비 최소한 20% 여전히 성장률 급격하게 둔화된 거 맞아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성장이 나온다는 거고요. 전기차 신차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2월 달 전기차 인도량이 다시 전년 동기 대비 YOY로 24.4%가 증가했고요. 3월 달에도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 1분기에 니켈과 리튬 가격 상승 전환했고 가격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차 효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신차 24, 25, 26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출하량 캐파입니다. 꼭 기록을 해두세요. LG엔솔 미시간 20기가와트, 애리조나 단독 공장 내년이죠. 43, 얼텀셀즈 오하이오 1, 40, 테네시 2, 50, 미시간 3공장 25년이죠. 50,
스텔란티스 온타리오 24년 49, 혼다 오하이오 25년 40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스텔란티스 합작 1공장 25년이죠. 33. 합작 2공장 27년이죠. 34GW고요. GM 합작 공장이 26년이고 30GW입니다. 네, K배터리의 3사 생산 비중이 국내는 계속 줄어들어서 7.6%밖에 안 돼요. 나머지 72.4%는 다 해외에서 생산된다는 겁니다. 네, 배터리 업계 미 보조금 지급 차종 70% 이상이 국내 배터리라고 했어요. 자, LG엔솔 17종이고요. SK온하고 8종이 중복됩니다. SK온은 10종이고요. 삼성 SDI 최근에 늘어나서 12종입니다. 파나소닉하고 1종이 중복됩니다. LG엔솔 17종, 삼성 SDI 12종, SK온 10종. 네,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ASC 같은 경우는 2종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작년 총량은 LG엔솔이 95.8GWh로 33.8% 증가했는데 이게 20%대로 떨어지면 상당히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왔던 거고요. SK온 34.4GWh시고 14% 증가했고요. 눈여겨봐야 될 건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보수적으로 해도 32.6GWh시고 36%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달, 2월달 합산은 48% 출하량이 증가했습니다. 자, 오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투자 아이디어 요겁니다.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원하지 않는 이유 1위가 충전시설 부족입니다. 52%. 나머지 비싼 가격, 긴 충전 시간, 또 3위도 충전입니다. 긴 충전. 4위 짧은 주행거리.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을 얻으려면 충전에 관한 이슈, 키워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 다음, 완성차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쪽, 배터리를 만드는 쪽에서도 충전을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충전 성능을 높이려면 실리콘 음극재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는 여전히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아주 매력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확산이 되려면 저가의 매력적인 전기차 신차가 많이 쏟아져야 되는데 중저가 전기차 출시 계획이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2가 내년에 나오고요. 25,000달러. 상당히 매력적인 휘발유차보다 더 싼 이제 전기차가 나옵니다. 폭스바겐 ID2가 26년이고 역시 25,000달러고요. 현대차의 캐스퍼 EV가 24년도 올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아 EV3가 24년도인데 35,000달러. 35,000달러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기대감이 가장 큰 GM의 이코녹스 EV가 드디어 내년에 35,000달러 수준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푸조의 시트로엔 시트로엔의 이 C3, 이게 23,000달러로 올해 나옵니다. 그래서 테슬라,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현대기아차, 그 다음에 GM까지 글로벌 빅5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의 매력적인 신규 전기차가 쏟아져 나옵니다. 올해 24년보단 25년에 더 훨씬 많은 신차가 나오고요. 자, 요거는 이제 글로벌 전기차 총 1월부터 3월까지 누적으로 다시 증가 추세 20.4%, 총 대수는 313.9만 대. 네, 총 대수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4만 대로 20.4% 증가했다는 거고요. 눈여겨봐야 될 거는 1등 BYD인데 BYD는 성장률이 9.9%로 둔화되면서 점유율 떨어졌죠. 테슬라 역시 2.4% 역성장하면서 성장률이 둔화됐습니다. 볼보하고 합작인 중국의 길리가 59% 성장하면서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네, 폭스바겐 점유율이 소폭 떨어졌고요. 상하이 자동차 30% 성장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중국 베이스의 차들의 선전이 좀 나오고 있죠. 현대기아차 0.8% 역성장하면서 3.9%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BMW, 다임러, 고가 차종이 다임러 같은 경우는 40% 성장했고 BMW 13% 성장하면서 순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 둔화 우려는 있지만 고가 차종 포지션이 잘 돼 있는 삼성 SDI는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별 전기차 인도량 보면 중국은 26%, 유럽 8%, 북미 15%. 네, 북미에서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거고요. 미국과 유럽 24년 1분기에 유럽이 36만 3천 대 정도 팔고 미국이 26만 5천 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2023년까지 51% 늘어나다가 배터리의 출하량입니다. 출하량. 네. 출하량의 성장률 자체가 둔화된 거 인정합니다. 22%로 현재 3월 달까지로는 여기 22% 성장하는 걸로 둔화됐고요. 국내 SK온, 삼성 SDI, 파나소닉, LG엔솔, BYD, CATL 6개 상위 탑 6가 85%를 점유하고 있고요. LG엔솔이 7.8% 성장한 전체 점유율로는 13.6%. 이건 중국 포함입니다. 포함. 자, 여기 압도적으로 삼성 SDI가 가장 큰 성장을 하면서 36.3% 성장하면서 점유율이 5.3%로 SK온과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LG엔솔과 삼성 SDI와 SK온의 전체 글로벌 점유율 합산은 대략 23.1%가 됐습니다. 네, 중국 포함이고요. 자, 중국 제외입니다. 중국 제외. 중국 제외에서 성장률 나온 거는 15.7%, 대략 16% 성장률이 나왔고요. 중국 제외하고는 LG엔솔, CATL, 파나소닉, 삼성 SDI, SK온, BYD 순인데 역시 삼성 SDI가 4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도 삼성 SDI, LG엔솔, SK온 3사 합작이 대략 45.9%의 점유율을 차지했고요. 역시나 눈여겨봐야 될 거는 삼성 SDI가 36.5%로 압도적인 성장률을 나타냈고 SK온 역성장했고 눈여겨봐야 될 게 부진했던 테슬라 판매 때문에 파나소닉도 마이너스 12%나 역성장했다는 거고요. CATL 같은 경우가 20%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EV 볼륨수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수요가 941GWh로 예상이 되고요. 작년 710에 비하면 32.5% 증가를 예상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부진한 상황은 아닌 거죠. CATL, BYD, LG엔솔, 파나소닉, SK온, 삼성 SDI 글로벌 톱이 역시나 85% 싹쓸이 독점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기차 배터리는 결국은 1TWh를 내년에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에 3테라고요. 2035년에 5.5TWh로 다소간 성장률의 둔화는 있지만 성장은 지속된다. 특히 북미에서 2030년까지 806GWh의 배터리가 필요하고요. 유럽은 2030년까지 762GWh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삼성 SDI는 하반기 원통용 양산하고요. 자회사 지분 가치만 10조 이상이 됩니다. 전기차 EV 볼륨수에 따르면 올해 전년 대비 16.6%, 약 17% 증가한 1655만 대 판매를 예상하는데 러프하게는 1600만 대에서 1800만 대 수준까지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1분기의 전기차 판매량 다시 15% 성장을 나타냈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미국 시장입니다. 기존 24만 5천 대보다 판매량 추정치가 줄어들었고요. 60% 이상 연간 성장률이 39%까지 떨어졌습니다. 삼성 SDI는 LFP 배터리로 중국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저가의 인산 망간철, 그러니까 LFP에 망간을 섞은 LMFP 배터리를 집중 개발하고 있고요. LMFP는 LFP보다 20% 이상의 에너지 밀도가 더 크고요. 1회 충전 거리까지 길어지기 때문에 LMFP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누적 합산 2.8%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줄었고요. 삼성증권이 올 초에 CATL의 LFP 배터리 셀 가격을 20% 인하했다고 밝혔고요. 하반기에
신형 들어가는 배터리가 0.4 위안을 넘지 않을 점만이다. 결국 배터리 가격은 계속 떨어지면서 내연기관차랑 그리드 패리티 구간이 올 것이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BYD의 배터리가 점점 에너지 밀도도 27%나 향상돼서 2세대 LFP 배터리를 8월 달에 양산했다고 했는데 고가의 그리고 고성능의 NCM 배터리가 250이니까 BYD 배터리 190과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려 요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LFP가 NCM의 76%까지 따라왔다고 하는 거고요. 글로벌 배터리 제조 순위 보면 중국의 CATL과 BYD 합산이 35.6%고 LG 엔솔, 삼성 SDI, SK온 합산이 27.2%입니다. 요 CATL과 BYD 합산이 대략 50.2%고요. 그 다음에 파나소닉이 대략 4.7%고요. 이건 중국 포함이고요. 국내 2차 전지, 아까 유럽도 해외 비중이 거의 77%인데 삼성 SDI를 예를 들면 북미 생산 비중이 53%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LG 엔솔은 37%까지 2027년 기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 누적 수주 북미에서 260조 수주고요. 1분기 실적 다 나빴습니다. 압도적으로 삼성 SDI가 선방을 했고요. 삼성 SDI는 2,674억 영업이익이 냈는데 사실은 여기에 그 세액공제 받은 게 400억 초반밖에 안 되면 467억인 것밖에 안 되고요. LG엔솔은 첨단 생산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300억 정도 적자고요. SK온 3,300억 적자가 나왔습니다. 매출은 삼성 SDI랑 LG엔솔이랑 1조밖에 차이 안 나죠. 1조까지 매출 따라잡았고요. LG엔솔은 앞으로 투자 규모 집행 속도 조절해서 투자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뀌었고요. 다만 3분기에 46파이 원통용 배터리 양산 돌입하겠다고 했고요. 삼성 SDI도 하반기에 46파이 원통용 배터리 그리고 LFP는 26년도에 양산하겠다고 했고요. 삼성 SDI 헝가리,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하겠다고 했고 미국의 합작 공장 외에 삼성 SDI도 단독 공장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매출단에서 5조대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 영업이익 25% 줄었지만 2,674 배터리 업체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나타냈고요. 네, 영업이익률은 5.1%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5% 선을 선방을 했고요. 나머지 전자 재료 쪽의 편광필름이 3분기에 TV 성수기 때문에 편광필름 좋아질 것 같고요. 반도체 소재단도 역시나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관련된 매출 외에 IT 소재 쪽은 대략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IT 소재 쪽이 견조하게 매출과 이익이 모두 올라올 거로 보고요. OLED 소재도 수요단에 부진이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 아까 467억 요게 포함된 영업이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수산화 리튬 가격이 26.5% 올라왔고요. 요건 삼성 SDI 스텔란티스 1공장, 2공장, 그 다음에 GM 합작 공장이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BMW, 아우디가 판매가 좋았죠. 그래서 배터리 업체 중 국내 3사 중에 유일하게 37%나 성장했고요. BMW i4, i5, i7 모두 잘 팔렸고요. 아우디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도 유럽에서 상당히 잘 팔렸습니다. 그리고 북미에는 그 픽업 트럭 리비안 R1T, R1S, EDV가 모두 상당히 잘 팔렸고요. 프리미엄 배터리 시장 공략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고요. 프리미엄의 고가 차종의 각형 P5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에너지 밀도를 10% 이상 개선한 P6가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방을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2030년까지 1,300만 대에 이르는 전기 이륜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거로 보이고요. 아까 AI 쪽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2030년까지 2배 이상 캐파가 확대되는데 삼성 SDI의 전력용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데이터 센터 백업을 위한 무정전 전원 장치 이게 UPS인데요. UPS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도체 소재단의 메모리
제품 가격 반등으로 고방열 EMC라든지 EUV 소재 제품이 20% 이상 최소한 매출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고부가치 확산에 따라 반도체 소재단의 PQ가 모두 증가하는 국면을 보고 있고요. 배터리 핵심 소재, 양극재 내재화 작업을 하는데 자회사 STM이 생산 능력 캐파를 공식화했고요. 늘리는 거를 울산 양극재 공장에 4,120억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의 가격 경쟁력,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계속 일정 비중 이상을 계속 중장기 내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내재화 사실상 포기죠. 그래서 LG 엔솔의 전극 6조 주문했다는 것 자체가 내재화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하반기에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랑 45GW의 캐나다 합작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요. LFP 플러스,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LFMP, 망간이 포함된, 그래서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차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LMFP가 26년 본격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헝가리 게드 공장 43,000평인데 이거 확장, 이미 사전 환경 허가 받았고요. 그래서 22,000톤까지 증가할 건데 기존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아직 의견 수렴은 안 됐는데 헝가리 게드 공장 확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 코발트 프리도 이 LMF 배터리에 대응한 저가 배터리 신제품으로 코발트 프리, 코발트가 리튬보다 더 비싸거든요. 엄청나게 비싸. 코발트를 안 쓰는 코발트 프리 NMX를 신제품 2026년에 양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 쪽에 야외용 전동 공구, 이 배터리가 100% 다 전기차가 아니라 80%하고 20%는 파워트리라서 이 전동 공구 쪽인데, 전동 공구 미국 외에도 인도, 동남아시아, 그리고 또 이 전기 이륜차, 툭툭이라고 하는 이륜차 쪽 조기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왜냐? 이륜차가 1,300만 대의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이 재미난 데이터가 출하량으로 보면 예를 들어 BYD가 15.6%지만 매출로 치면 10.6%로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CATL 같은 경우도 출하량으로 치면 35.6%지만 매출의 기준으로 하면 점유율이 30.6%로 확 떨어집니다. 근데 다만 LG엔솔은 출하량으로는 14.9%지만 매출로 치면 16.4%로 올라가죠.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출하량으로 치면 5.7이지만 매출로 치면 7.8%까지 올라가고요. SK온도 7.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성 매출 기준으로 보면 LG엔솔, 삼성 SDI, SK온이 합작이 27에 7.5 해서 35%까지 올라가고요. CATL하고 BYD는 매출 기준으로 하면 47%가 되면서 격차가 12%로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중대형 매출비 중에 80%가 자동차 배터리인데 100% 아직 자동차 배터리가 아닌 거죠. 2019년 4월 달에 이미 인도 시장 진출했는데 2011년에 인도 최대 자동차 업체 마힌드라 배터리 공급했고요. 그래서 2014년 통신장비 업체 ACM이랑 이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 업무 협약도 맺었기 때문에 인도가 지금 시장 조사 업체 넷스크라이브스에 따르면 2027년까지 7조 넘는 배터리 시장 규모가 될 건데 삼성 SDI가 선점 효과를 누리려고 하고 있다. 삼성 SDI는 467억밖에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못 받았는데 2025년에는 AMPC 첨단 생산 세액 공제, 인디애나의 코모도 공장, 스텔란티스 합작, 그게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대략 2,270억이 2025년도에 첨단 생산 세액 공제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468의 원통용 배터리 본격 양산되는 거는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내 저가 LFP ESS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미국 주택 경기 부진에 따른 전동 공구 매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출하량이 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건 상반기에 해당된다. SDI랑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이 당장 올해 11월 가동 예정이고요. IRA 보조금 조기 수령하기 위해서 가동 일정을, 인디애나 코모도 공장 가동 일정을 당기고 있다. 2개월 이상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인디애나 합작 공장은 차세대 프리미엄 배터리에 들어가는 P6, P5보다 에너지 밀도를 10에서 15% 정도 개선한 P6, 당연히 가격도 더 비싸겠죠. P6 생산 예정이고요. 코모도시에 P6가 각형
차세대 배터리에 들어간 신형각형이 33GW까지 커질 거로 보입니다. 네, 삼성 SDI 관련된 2차 전지 보면 LG엔솔,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보다 가장 연초 대비 8% 빠지면서 주가는 가장 선방하고 있고요. 전체 2차 전지 소재단에서는 엔캠이 여전히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조금 조정이 나오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장 센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C는 동박업체지만 2차 전지보다는 유리기판이라는 반도체 쪽 모멘텀으로 견조한 주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동박단에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도 수익률이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가 사람들 별로 관심도 없고 대주전자재료 얘기하면 잘 모르면서 욕은 하지만 수익률은 다른 거 지금 양극재단에 전부 마이너스 날 때 유일하게 12% 수익이 나면서 소재단에서 엔캠 다음으로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양극재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연초와 같은 주가로 가장 주가는 선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단에 보시면 상당히 다 지금 주가가 좀 부진한 상황인데 그나마 덜 빠진 게 나노 신소재하고 TC 스틸이 주가를, 삼성 SDI 밸류에이션은 말도 못하죠. LG엔솔이 32배까지 내년 떨어지는 데 비해서 삼성 SDI는 12배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CATL, BYD, 파나소닉, LG엔솔 평균값보다도 30% 이상 할인된 엄청나게 싼 수준이고요. 삼성 SDI의 영업이익률은 첨단 생산세액공제가 거의 5% 미만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7.4%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배터리 셀단에서는 압도적으로 삼성 SDI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삼성 SDI는 올해, 작년에도 13% 성장했고 올해 LG엔솔은 약 9%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올해 매출 줄지 않고요. 영업이 작년에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영업이 5%, 특히 내년에 70% 영업이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 23조 매출에 영업이 1조 6천억대, 23조 매출에 영업이 1조 7천억대. 배터리 셀단에서는 매출 감소폭이나 영업이익 감소폭이 가장 압도적으로 선방할 거로 보이고 내년부터는 다시 2조 8천억에서 3조 영업이익 시대를 누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역시나 개인은 팔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이 40만원 초반대 가격에서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장기성 물량이라고 하고 있는 투신이나 보험 쪽에서 매수세가 소폭이나마 2차 전지 다 파는 게 아니고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고요. 외국인은 최근에 빨간색이 훨씬 많다. 최근 1월 달부터 누적으로 보면 기관이 그래도 912억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샀다 팔았다 하지만 누적적으로는 여전히 좀 많이 물려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은 38만 8천원, 46만 3천원, 52만 3천원인데 46만 3천원을 돌파하고 나서 확실히 소강 국면에 있지만 차트가 하방으로 깨진 건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월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은 43만원, 55만 1천원, 73만 2천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의 가격은 이 43만원을 이탈을 했지만 월봉상에서 일단은 43만원 요 가격을 좀 회복을 돼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의 핵심은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모두 출하량이 줄어들고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된 와중에 압도적으로 차별적으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36%의 성장률을 나타냈고요. SK 온을 제치고 글로벌 5위권으로 도약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심지어 1등인 LG 엔솔도 캐펙스를 조절한다고 하고 투자를 줄이는 마당에 삼성 SDI가 독보적으로 캐펙스를 6조 이상 투자하면서 2024년은 삼성 SDI의 해로 선도적인 지위를 치고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제일 중요한 세 번째는 삼성 SDI가 납품하는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고가 차종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고가 차종은 지금의 전기차 수요도나 캐즘과 무관하게
BMW, 아우디 이트론, 그 다음에 북미 쪽에서는 리비안 픽업 트럭 모두 다 지금 잘 팔리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삼성 SDI는 이제 현대 기아차하고도 합작을 맺어서 현대 기아차 중에도 삼성 SDI 배터리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LG 엔솔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늦은 수준으로 앞으로 대세가 될 이 원통용 46파이 원통용 배터리가 하반기에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삼성 SDI의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싸다. 내년 기준으로 PER이 10배, 12배 정도 수준이다. BYD, CATL, 파나소닉, LG엔솔, SK온 다 합친 밸류에이션의 30% 이상 할인된 가격이라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전혀 없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실적 엄청 선방했는데 2분기, 3분기 다 LG엔솔이나 SK온보다 계속적으로 월등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삼성 SDI만큼은 배터리 셀단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삼성 SDI랑 전체적인 2차전지 업황 그리고 전기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전기차 리튬 가격 안 떨어진다는 거, 니켈 가격 상승세 나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차 그 성장률은 꺾였지만 여전히 성장률은 아까 22% 정도 나온다는 거고요. BYD 뺀 CATL하고 파나소닉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배터리 가격이 싸진 중저가 매력적인 전기차가 많아지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중국산 배터리와 중국산 소재를 엄청나게 견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24년도에 나빴다가 25년도 계속 나쁘면 배터리 업체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중국의 저가 LFP 배터리를 대체할 만한 저가형 소재라든지 저가형 배터리를 당장 빠르면 올해 말에 상당한 국내 배터리 업체와 소재 업체들이 양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LFP 배터리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고 심지어 LG 엔솔도 LFP 배터리를 내년에 전기차용으로 양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벌어진 격차는 다시금 줄어들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악재는 여기서 더 나올 악재가 없기 때문에 악재가 쏟아지는데 주가가 하방을 견제한다. 그러면 여전히 2차전지는 다시금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될 확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시간 삼성 SDI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